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와 배구,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이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피닉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백코트 파트너 다리우스 갈랜드도 19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 트윈 타워도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제일런 타이슨과 샘 메릴이 3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모블리와 알렌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페인트 존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난 클리블랜드고 미첼과 갈란드 백코트 듀오도 기복은 있지만 공격력만큼은 고점이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클리블랜드 특유의 공격 농구가 최근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이슨과 메릴, 벤치 원투펀치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덴버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뒀던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덴버는 부상으로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지만 직전 토론토 원정에서 석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자말 머레이가 21득점을 기록했고 페이튼 왓슨이 24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마이애미전 덴버의 부동의 에이스인 니콜라 요키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 최소 4주 정도는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요키치뿐만 아니라 현재 에런 고든과 캠 존슨, 크리스찬 브라운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극심한 덴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업 빅맨인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이번 클리블랜드전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는 덴버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샌안토니오전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29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도 2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4쿼터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역전패를 당한 뉴욕입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컵 대회 우승과 더불어 현재 동부 컨퍼런스 2위 자리를 수성 중인 뉴욕이고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도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조던 클락슨과 타일러 콜렉, 마일스 맥브라이드 등 세컨 유닛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지난 몇 시즌간 뉴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벤치 구간 경기력도 많이 개선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직전 미네소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7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제일런 존슨이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벤치에서 출전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루크 캐너드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애틀란타 경기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팀의 에이스인 트레이 영이 결장했을 때 경기력과 승률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인데, 이유는 바로 트레이 영의 좋지 않은 수비력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실점을 허용한 것 그 이상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공격력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던 트레이 영이지만, 최근 확실히 폼이 떨어지면서 영이 출전했을 경우 공격적인 이득보다 수비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되는 애틀란타입니다. 물론 오랜 앙숙인 닉스만 만나면 경기력이 불타오르는 트레이 영이지만,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뉴욕이 집요하게 매치업 헌팅을 통해 영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 트레이 영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영이 결장하고 제일런 존슨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오히려 승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애틀란타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지만 출전 선수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시 기디와 코비 화이트, 백코트 듀오가 모두 결장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2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트레 존스가 20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기디를 대신해 공격 조율을 잘해줬고, 아이작 오코로와 마타스 부젤리스가 4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시카고인데, 두 경기 모두 조시 기디가 맹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 기디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올랜도전 화이트 역시 결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주전 가드들의 공백을 트레 존스와 아요 도슨무 같은 백업 가드들이 얼만큼 잘 메워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인디애나전 파울로 벤케로의 결승 득점에 힘입어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벤케로는 이날 29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지난 토론토전 트리플 더블에 이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데스먼드 베인과 앤서니 블랙이 33득점을 합작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석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 아웃된 이후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올랜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케로의 폼이 올라오고 있고, 데뷔 3년차 가드인 앤서니 블랙이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이번 시카고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워싱턴전 아쉬운 한 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3득점 15리바운드 더블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케빈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 백코트 듀오가 35득점을 합작했지만 이 언급드린 세 선수가 도합 12개의 턴오버를 범했던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부상에서 복귀해 3경기를 소화한 야니스가 모두 30분 미만으로 출전 시간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7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핵심 빅맨 자원들의 결장이 유력해 보이는 샬럿의 페인트존을 야니스가 어려움 없이 공략해준다면 미러키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 원투펀치의 득점력이 올라왔고, 루키 콘 크니플도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력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샬럿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미러키전 팀의 핵심 빅맨이라 할 수 있는 루키 라이언 칼크브레너와 데뷔 4년차 무사 디아바테까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페인트 존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샬럿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5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던 뉴올리언스지만 최근 다시 5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연패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과 조던 풀 같은 팀의 핵심 스코어러들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던 루키 데릭 퀸을 비롯해 사딕 베이까지 이번 포틀랜드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OKC의 강력한 수비력에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포틀랜드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데니 아브디아와 셰이든 샤프,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루키 케일럼 러브와 데뷔 3년차 CD 시소코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최근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23위로 수비 역시 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에서는 오스틴 리브스의 공백이 커 보이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원투펀치의 수비력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돈치치와 르브론이 수비적으로 아쉽다면 이들의 공격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팀의 핵심 포워드인 루이 하치무라도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공격 시 돈치치와 르브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레이커스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멤피스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 중인 레이커스고 그래도 돈치치와 르브론이 꾸준하게 득점 볼륨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멤피스전 역시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수비적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원년 에이스인 자모란트가 40득점을 올리면서 오랜만에 맹활약을 펼쳤고 루키 세드릭 코워드도 28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2승 4패로 흐름이 썩 좋지 않은 멤피스지만 제런 잭슨 주니어와 산티 알다마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루키 세드릭 코워드를 비롯해 제일런 웰스와 캠 스펜서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란트가 직전 경기 시즌 하이인 40득점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멤피스가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 레이커스전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1위 LG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최근 용병 레이션 해먼즈가 4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특히 서명진의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 경기력 자체는 많이 좋아진 모비스입니다. 박무빈이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최근 폼이 좋은 해먼즈와 서명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가스공사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고양 손호전 2쿼터 종료 시점 20점 차로 크게 앞서 있었지만 3,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소노의 한 점 차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벨란겔이 21득점, 라거나와 김준일이 3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3쿼터에 팀의 총득점이 8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고, 노장 라거나도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신성 루키 양우혁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잦은 실수들이 있었고, 용병 닉 퍼킨스도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폼이 떨어진 퍼킨스를 대신할 베니 보트라이트를 영입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다만 보트라이트는 이번 모비스전에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가스공사지만 패배했던 7경기 중 6경기가 모두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 속 아쉬운 패배였고, 루키 양우혁을 비롯해 김준일과 신승민, 김국찬 등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모비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수원 KT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가스공사전 한 점차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전 경기 2쿼터 종료 시점 가스공사의 20점차 리드를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나이트와 캔바오, 용병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역전에 성공한 소노입니다. 올 시즌 KT와의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소노인데 3경기 모두 이정현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던 만큼 만약 이번 경기도 이정현이 결장한다면 에이스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용병 나이트와 캔바오가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KT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용병 원투펀치의 활약을 필두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소노가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KT는 직전 삼성전 시즌 최다 득점인 111점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용병 아이제아 힉스가 39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데릭 윌리엄스도 18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강동희 전 감독의 아들인 루키 강성욱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박준영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입니다. 힉스와 윌리엄스 용병 듀오의 경기력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스 이정현이 없는 소노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T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원정팀 정관장이 특유의 수비력과 용병 오브라이언트의 활약을 앞세워 6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이틀 뒤에 다시 SK의 홈에서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SK의 핵심 스코어러인 자밀원이를 비롯해 김낙현과 오재현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정관장보다 2배가 더 많은 12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자멸했던 SK입니다. 경기 도중 작전 타임 상황에서 전희철 감독이 이른바 극대노하는 장면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SK인데, 통상 한 팀의 홈에서 연속적으로 치러지는 백투백 일정에서 홈팀이 먼저 1패를 기록했다면 소위 나눠먹기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웬만하면 홈팀이 경기를 가져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원희와 김낙현, 오재현 등이 극심한 야투난조만 보이지 않는다면 SK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로 이적하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노먼 파웰이 36득점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19득점을 올리면서 동부 1위 디트로이트를 잡아낸 마이애미입니다.
오히려 팀의 핵심인 타일러 히로가 다시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마이애미의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가 살아난 모습이고, 최근 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2승 5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전도 특유의 빠른 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공격 농구를 펼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애틀란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2옵션 줄리어스 랜들도 19득점을 기록했지만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주전들 이상으로 미네소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나즈 리드인데, 실제로 리드가 33득점을 기록했던 지난 시카고전에서는 대승을 거뒀던 미네소타고, 리드의 야투율이 좋지 않았던 최근 경기들에서는 모두 패배했었던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마이애미는 주전들 뿐만 아니라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를 필두로 한 벤치 자원들도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주전들 간의 매치업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도 만약 벤치 싸움에서 득점력이 밀린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미네소타의 벤치 에이스인 나즈 리드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이번 경기로 들어온 애틀란타전을 홈에서 치르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필라델피아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올 시즌 뉴욕의 백투백 성적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12월 19일 인디애나 원정 이후 다음날 홈에서 바로 치러진 12월 20일 경기 상대가 다름 아닌 필라델피아였고, 이 경기에서 9점 차 패배를 당했던 뉴욕이기 때문에 이번 백투백 필라델피아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정을 갔다가 홈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홈에서만 경기를 치르는 뉴욕이지만 확실히 체력 부담이 있는 경기인 만큼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목요일 기준으로 직접 멤피스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34득점 12어시스트 더블 더블, 조엘 엠비드가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 원투펀치가 나란히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루키 VJ 엣지컴도 25득점과 더불어 연장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베테랑 폴 조지도 1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원년 에이스인 엠비드의 폼이 올라오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인데, 엠비드는 최근 출전한 5경기에서 평균 30.6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과의 맞대결에서 엠비드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겼던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엠비드가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모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뉴욕의 승리와 더불어 필라델피아족 이변까지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당초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덴버를 상대로 토론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벤치 자원들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모두 한 자릿수 득점 또는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애틀란타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인 토론토고, RJ 베럿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난 토론토이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처럼 벤치 자원들이 터무니없는 야투율을 기록하지만 않는다면 토론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토요일 뉴욕 원정에 이어 일요일 토론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 올 시즌 백투백 성적 4승 4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토론토를 상대로 자신들의 홈에서 두 번 모두 패배했었던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토 원정은 더욱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시카고는 3번 경기로 들어온 올랜도전을 홈에서 치르고 다시 홈에서 샬럿을 만나는 일정이 되겠고, 원정팀 샬럿은 4번 경기로 들어온 미러키 원정에 이어 일요일 시카고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를 따지면 홈에서만 경기를 치르는 시카고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백투백 성적은 시카고가 1승 3패, 샬럿이 4승 2패로 우세한 상황이고,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역시 1승 1패로 팽팽한 모습이기 때문에 홈코트 2점만을 가지고 시카고의 우세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 최근 6경기 기준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0위를 기록하면서 수비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베테랑 지미 버틀러와 드레이먼드 그린도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랜딘 포젬스키와 윌 리차드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토요일 오클라호마전에서 커리와 그린에게 의도적으로 휴식을 주면서 일요일 유타전을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 골든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목요일 기준으로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인 키온테 조지와 라우리 마카넨의 결장 이슈가 있는 유타고, 실제 금요일 클리퍼스전에는 두 선수 모두 결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골든스테이트전도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출전한다고 해도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유타고, 이번 시즌 포함 최근 몇 시즌간 골든스테이트 원정에서 전패를 기록 중인 유타이기 때문에 이번 골스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당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